1868년 1월 촉발된 도바 후시미 전투를 시작으로 약 1년간에 걸친 내전 끝에 도쿠가와 막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사츠마와 초슈를 중심으로 한 신정부가 일본 통치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으며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죠. 에도 시대 당시 일본 전역에 존재했던 260여 개의 번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 같은 개념이었는데요. 이 독립 세력의 수장인 번주들은 번이 사라지고 현과 부라는 개념이 도입된 1871년의 패번 치현 이후 공식적으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근대 국가로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메이지 시대가 시작된 이듬해인 1869년 판적봉환을 통해 1차적으로 다이묘들을 영지와 영민으로부터 분리해냅니다. 다이묘들의 지배권은 완전히 상실되었지만 번 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번주들은 지번사라는 이름의 지방 행정관으로서 번의 수장 역할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패번 치현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부와 현의 수장인 부지사, 현령 등을 중앙정부에서 파견하는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다이묘로서의 마지막 공식 기득권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도노사마로 불리며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던 다이묘들은 귀족 신분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일본이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면 할수록 빠르게 일반인화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인생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에도 시대 당시 260개가 넘는 번이 존재했던 만큼 260명이 넘는 일반인 다이묘들은 저마다의 스토리로 남은 인생을 보냈겠습니다만 오늘은 메이지 신정부군의 끝까지 대항하면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었던 쇼나이번의 11대 번주 사카이 다다즈미의 후일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나이번은 지금의 야마가타현 즈루오카시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13만 8천석 규모의 번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천왕 중 한 명인 사카이 다다츠구의 손자 사카이 다다카츠가 초대 번주로 입봉하면서 시작된 쇼나이번은 단 한 번의 영지 이전도 없이 에도 시대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에도 시대 후기 영지 이전이 결정되기도 했지만 쇼나이번 번사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에도로 몰려가 영지 이전에 반대하는 목숨을 건 탄원을 올린 끝에 막부의 공식 결정을 뒤엎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결정된 영지 이전이 취소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이 사건은 쇼나이번의 지배층과 백성들 사이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야마다 요우지 감독의 시대극 3부작 영화 황혼의 사무라이, 숨겨진 검 오니노츠메, 무사의 채통의 무대가 되는 가상의 번 우나사카번의 모티브가 된 지역도 다름 아닌 쇼나이번인데요. 시대극 3부작 영화의 원작 소설을 집필했던 후지사와 슈헤이가 바로 이 지역, 즉 야마가타현 출신이기도 합니다. 고신전쟁이 발발하면서 쇼나이번은 아이즈번과 함께 구막부군을 대표하는 두 기둥으로서 신정부군에 저항하게 되는데요. 사실 쇼나이번은 보신전쟁 발발 책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번입니다.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정권을 조정에 반환하면서까지 신정부군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무력으로 도쿠가와 막부를 철저히 분쇄하려고 했던 신정부군의 수장 사이고 다카모리는 낭인들을 에도로 보내 살인과 방화를 일삼으며 에도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도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쇼나이번과 쇼나이번 소속 낭사대 신징조는 이들 낭인 불량배들이 사츠마번 에도 저택에 출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츠마번 측에 이들의 신병을 요구하였지만 사츠마는 이에 응하지 않게 되죠. 결국 이에 폭주해버린 쇼나이번과 신징조가 1867년 12월 25일 지금의 NEC 본사 인근에 있었던 사츠마번 에도 저택을 포위 공격함으로써 사츠마번이 보호하고 있던 낭인 및 사츠마번 사무라이 6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오사카에 체류하고 있던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끓어오른 가신들의 요구를 잠재우지 못하고 출병했다가 도바 후시미 지역을 경계하고 있던 신정부군과 충돌하면서
보신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사츠마번 에도저택이 불에 타버렸고 사츠마번 번사와 하수인 등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신정부군은 구막부군을 무력 공격할 명분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쇼나이번은 동북지방의 다른 번들과는 다르게 일본 최대 규모의 지주라고 불리는 혼마 가문을 품에 안고 있던 덕분에 혼마의 재정을 활용해 일찍이 신식 무기를 구입해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보신전쟁이 시작되자 동북지방에서도 신정부군에 가담했던 덴도번, 아키다번, 히로사키번 등이 쇼나이번을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최신식 병기와 잘 훈련된 사기 높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던 쇼나이번은 어렵지 않게 이들 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한 쇼나이번 병력들은 덴도번의 침공에 들어가 마을에 불을 지르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15세의 소년 번주 사카이 다다즈미는 적절한 선을 지키지 못한 쇼나이번 병력을 나무라며 즉각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후 동북전쟁이 본격화되자 아키다번과 신조번을 침공하기도 했고 신정부군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며 패배를 모르고 분전하던 쇼나이번이었지만 아이즈번을 비롯 동맹을 맺은 번들이 모두 이탈하자 결국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죠. 점령군의 대표로서 쇼나이번 번주 사카이 다다즈미와 마주한 신정부군의 구로다 기요타카. 끝까지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여준 적에 대한 배려인지 구로다는 전형적인 승자의 태도가 아닌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 시점부터 쇼나이번 사무라이들은 신정부군 실세들의 태도에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정부군은 절차에 따라 쇼나이번의 입성, 쯔루우카 성을 접수한 후 무기를 압수했지만 사무라이 정신의 상징인 가타나와 와키자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868년 10월 소년번주 사카이 다다즈미는 사죄장을 작성해 신정부에 제출했고 신정부의 명령에 따라 다다즈미는 도쿄 시바에 위치한 세이코지라는 절에서 근신하며 후속 조치를 기다리게 됩니다. 28만 석의 아이즈번이 3만 석으로 감봉되면서 가루가 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던 것과 비교해 쇼나이번은 13만 8천 석에서 1만 8천 석이 줄어든 12만 석을 보전받는데요. 쇼나이번 영지 이전이 결정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도나미번 3만 석으로 쫓겨난 아이즈번의 예전 영지였던 것입니다. 영지 이전 후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를 막기 위해 구 가신들과 쇼나이번의 큰손 혼마 가문이 돈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이즈번 영지로의 이전은 막을 수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영지를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구 가신들, 큰손 혼마 가문, 그리고 백성들까지 뛰어들어 탄원서를 제출해가며 영지 이전 결정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70만 량 한화로 약 9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영지 이전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도시대 후기 영지 이전을 결사적으로 막은 이후 두 번째 영지 이전 결정 또한 쇼나이번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70만 량은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결국 쇼나이번에서는 30만 량 한화로 약 4천억 원을 모금해 납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신정부 측에서는 영지 이전 계획을 취소했고 1869년 9월 번주 사카이 다다즈미 근신도 해제됩니다. 쇼나이번 명칭이 오이즈미번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러한 관대한 처분의 배후에 사이고 다카모리의 배려가 있었음을 알고 있던 다다즈미는 1870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는 가고시마로 유학을 결정하고 신정부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18세의 청년이자 왕년의 쇼나이번 번주였던 사카이 다다즈미는 마음속 깊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70여 명의 번사들을 이끌고 가고시마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가고시마에 도착한 다다즈미는 일개 병졸로서 기숙사에 묵으며 다른 번사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조총을 어깨에 메고 제식 훈련과 공부에 임했다고 합니다. 4개월이 조금 넘는 짧은 유학 생활을 마친 다다즈미는 가고시마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마가타 현에 지금도 사이고 다카모리의 친필이 많이 남아있고
사이고의 가르침이 구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다름 아닌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70여 명의 사이고 팬클럽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구 쇼나이번 번사들의 가고시마 순례는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육군 소저가 된 사카이 타다즈미는 1891년 신정부의 추천으로 국방부에 해당되는 병부성에 취업하게 되었고 군사훈련에 관련된 부서에 배치되어 일하다가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고 다카모리의 추천으로 독일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7년 동안 병학 관련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카이 타다즈미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사이 세난 전쟁이 발발, 구 쇼나이번 번사와 타다즈미의 정신적 지주 사이고 다카모리가 전사하고 말죠. 세난 전쟁 직후 구 쇼나이번 번사들이 사이고 다카모리에 동조해 동북지방에서 병력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신정부 측은 구 쇼나이번 가로 등을 호출해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부탁했고 결국 쇼나이번 번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1879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카이 타다즈미, 사이고 다카모리와 친분이 깊었던 타다즈미는 신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척되었고 고작 육군 중위 계급을 달고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없는 육군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던 타다즈미는 7년간 독일에서 배운 지식을 뒤로하고 큰손 혼마 가문의 도움으로 사카타 쌀 상회소를 설립해 사업가로 변모하게 되죠. 그는 틈틈이 구 번사들을 모아 역적으로 낙인 찍힌 사이고의 친필을 보며 가르침을 되새겼고 1888년부터는 그를 추모하는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대사면을 통해 사이고 다카모리 역시 역적의 오명을 벗게 되자 타다즈미를 비롯 쇼나이번 지역민들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유훈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려 하는데요. 여전히 사이고의 영향력을 의식한 신정부 측의 검열에 대해서 차라리 출판을 하지 않겠다며 버텼고 결국 1890년 검열 없이 그의 유훈을 담은 책 남주옹 유훈이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남주옹은 다름 아닌 사이고 다카모리 옹을 뜻합니다. 보신전쟁 이후 쇼나이번이 받은 관대한 처분에 대해 이 정도면 모든 의리를 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만년 낚시와 장미꽃 재배로 시간을 보내던 사카이 타다즈미는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서인지 저는 야마가타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소 투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의리인데요. 2022년 현재까지도 사카이 가문의 당주들은 야마가타현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19대 사카이 다다요리 씨도 고향으로 돌아와 1인 회사를 설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카이 가문의 당주가 사업을 벌이면 왠지 주식회사 혼마에서 도와줄 것만 같은 기분을 뒤로하고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